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이후 친박계 공격을 받은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당 내분이 일단 봉합된 모습입니다. 더민주에서는 김부겸 의원에 이어 안희정 지사까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대선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을 사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 왕주현 부총장이 지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김수민 의원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이번 의혹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보름여 만에 회사 관계자를 처음 구속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검찰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소환자는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6차례 시도 끝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북한은 오늘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포커스는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이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 뉴스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방송됩니다. 저는 20일 월요일 10시 53분부터 11시 32분까지 약 39분간 방송된 김희옥 당무복귀, 더민주 유승민 경계론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과 계명대 김관옥 교수가 출연해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탈당파 일괄복당 승인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로 당무를 거부하고 칩거에 들어갔던 김희옥 위원장의 당무복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전국 현안과 관련된 여러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나오는 코너 자막만 보면 김희옥 당무복귀,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할까, 새누리 초재선 모임, 바람 잘 날 없는 정진석, 더민주 유승민 경계론, 안철수 수사협조, 백재현 의원 특권 상징 등이 제시되었고, 해설 자막을 보면 김희옥 당무 거부 사흘 만에 복귀 선언, 정진석 어제 오전 김희옥 찾아가 사과, 비박 사무총장 경질 요구한 김희옥,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 못 받아들여, 속내할 수 없는 정진석 스타일, 김종인 유승민 연설문 찾는 이유는, 그리고 김수민 국민의당 광고 표절 의혹 7,260만 원 날려, 국민의당 김수민 리베이트로 좌초 위기, 백재현 특권 상징된 금배지 없애자 등이 나와서 화제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작 부분에 성유미 앵커의 브리핑을 약 2분간 듣고 두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형식은 주제가 바뀔 때마다 도입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떻든 앵커가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희옥 비대위원장에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큰 불을 끈 분위기이기는 한데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황장수 소장이 외관상으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점화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유력하게 잠복해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박으로 봐서는 기왕에 비대위에 통과되었고 복당이 되어버린 마당에 이 부분을 가지고 비대위 회의를 무효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성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친박이 다시 의총을 소집해서 정진석 체제를 날려버리면 당내부에 본격적으로 비박하고 친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친박 안에서도 서청원, 한선교 이런 분들은 일사불란하게 반대 전선에 서지도 않고 문제는 덮고 화합을 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박으로서는 기습을 당했고 공격할 수단이 없는 마당에 어쨌든 여기에서 기는 꺾고 봐야 되겠다 해서 사무총장 교체라는 카드를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냈는데 문제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교체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사무총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뺨 맞고 화풀이는 다른 데 하는 이런 격으로 맞지 않는다. 친박이 이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또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설입니다. 김관옥 교수도 권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면서 비대위원이기도 하거든요. 비대위원은 전국위원회가 인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 명이 사퇴해라.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당무 복귀하는 조건으로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론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임을 밝혔습니다. 또 앵커가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에게 복귀 신고식을 통해 공식 사과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요? 라 묻자 황장수 소장은 친박들이 하는 게 유치하다.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신고식을 합니까? 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런 해설에 통쾌함과 공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새누리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는데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에 복귀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정상화는 아닐 겁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 문제나 친박계의 정진석과 유승민에 대한 사과 요구 등이 모두 당권 쟁탈과 관련된 내분이며 이러한 내분 수습과 당권 결정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화는 요원한 것일 겁니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기 때문에 공정성, 신뢰성이 핵심이고 따라서 대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다면 아무래도 정상화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조차 친박계의 천박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너 자막의 중요성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코너 자막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 중인가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소개하고 중향 평준화 논의를 하면서 자막에 복지 구조 개혁 필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해야라고 나오는데도 코너 자막에는 정진석 아슬아슬 줄타기라고 나와서 문제였습니다. 논의와 동떨어진 때가 많이 있고 또 지나치게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더민주 유승민 분석, 더민주 유승민 견계론, 국민의당 광고 표절 의혹, 국민의당 수사 지켜보자 등인데요. 코너 자막에도 제작진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북한은 오늘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북한은 오늘은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 데일리 방송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뉴스를 수신해서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 해설을 해줌으로써 북한의 동향을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20분에, 금요일에는 저녁 7시에 방송되는데 북한의 이슈를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주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6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14분부터 33분까지 약 18분 동안 방송된 북한은 오늘 사망설의 정밀 타격 시나리오까지 김정은 행보는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명도 초빙 교수가 출연해서 최근 거론된 김정은 사망설과 북폭 시나리오 등을 분석, 해설해 주었습니다. 앵커가 도입부에서 김정은의 사망설이 흘러나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언급한 대로 김정은이 요즘 북한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폭 테러설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기에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였습니다. 또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들이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회사가 내놓은 북한 정밀 타격 시나리오를 대서특필하고 있어서 그 정밀 타격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 것도 좋았습니다. 18분 동안 자막이 23개 제시되었는데 김정은 자살 공격 사망설, 국방부 사실 아냐, 가짜뉴스 생산 사이트가 만들어낸 루머로 판단, 김정은 첩첩 산중 경호, 자살 폭탄 테러 불가능, 김정은 사망설 기사에 악성 코드 심어져 있다. 또 북 김정은 사망설의 잠잠 이유는 미 정보업체 스트래포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 북 정밀 타격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은, 또 북 침략 전쟁 야망의 발로 등은 논의되는 내용을 잘 요약해 보여주어서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15일 담화를 이번에 우리 핵시설과 핵무력을 정밀 공습하겠다는 극히 도발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현 미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과 핵전쟁 책동의 연장으로서라고 하는 자막을 소개하고, 미 정보업체 스트래포의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서 내용을 미국의 정밀 타격 시작되면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 침투, 사이버 전력 등으로 보복 공격 나설 것 등의 자료 캡처로 소개한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래포의 이 보고서는 6월 초에 이미 배포된 것이고 제목은 무력을 통한 핵 프로그램 대응이라고 해서 온건한 것 같지만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세부 내용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나선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이어서 보수 언론들만 소개했을 뿐 진보적인 그런 언론들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부분과 전작권 등도 언급이 되었더라면 균형 잡힌 해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북한은 오늘 사망설의 정밀 타격 시나리오까지 김정은 행보는 편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초록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지난 19일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영화 곡성의 배경이자 촬영지인 전남 곡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영화 곡성을 본 시청자에게는 반가움을, 아직 보지 않은 시청자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최근 인기몰이 중인 영화가 우리나라 지역 관광 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뿌듯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의견 전해주시죠. 네, 트렌드 지금 여기는 젊은 감각의 톡톡 튀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곡성은 지금 편에서는 영화 곡성을 계기로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서두에서는 영화 곡성에 대한 시청자들이 갖는 이미지를 임팩트 있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특히 발랄한 내레이션과 배경음악이 관광지 곡성의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살려주어 보기 좋았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곡성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영화 곡성의 내용을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하여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 소문이 파다하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영화 속 대사와 관광지 곡성을 연관지어 화면을 구성한 것이 유쾌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바다한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본격적인 내용으로 영화 곡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지역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곡성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신뢰를 더할 수 있었고 따뜻하며 안정적인 분위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통고다 곡성에 쓰는데 이거는 골곡자예요. 꼴타기 많으니까. 곡성이 사실상 강사건도 없고 절도도 없고 시골 가면 대문 다 해놓고 사. 지역 소개에서도 영화와 연관지어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설명은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꼭 방문해보고 싶은 장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예컨대 파출소 문구점, 폐가, 섬진강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때 영화를 보지 않은 관광객도 곡성을 방문했다가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는 인터뷰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 영화와 관광이 서로 상승 효과를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도 유명한가 싶다. 많이 오르내리더라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예. 저 성전됐을 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봐야 되겠어요. 안 봤는데 이 계기로 보고 싶네요. 그냥 궁금증이 생겼어. 한편 파출소, 문구점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곡성 주민들이 영화 흥행 이후 관광객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또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폐가는 영화 촬영 이후 깊은 산속에서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돼 있었는데요. 예컨대 우거진 풀숲과 폐가에 썩고 부서진 나무가 뒤엉켜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곳을 관광객들이 무심코 방문했을 때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내레이터가 한번 바뀌어 지루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해 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관광지 곡성에 대해 더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일바이크를 타는 장면은 레일바이크를 따라 시청자들도 섬진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힐링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종착역에서는 사진 찍기와 증기기관 체험 역시 무척 재밌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추억이 있는 기차역의 스낵카와 젊은 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미축제 등 지역과 연령을 초월한 관광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 코스 소개에 있어 자칫 시청자가 못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정보 전달에 대해 자막이 함께 등장해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기차마을 옛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하루 5번씩 왕복 운행합니다.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 중에 하나가 맛있는 먹을거리인데요. 곡성의 대표적인 음식인 은어를 사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섬진강에서 은어잡이를 하는 독특한 방법은 은어로 은어를 낚는 놀림낚시라고 하는데요. 이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명 놀림낚시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물살이 센 곳에서 긴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곡성에서 으뜸으로 맛있는 음식인 참게매운탕과 은어회에 대한 소개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나 맛집은 지역 주민들이 더 환희한다는 점 때문에
인터뷰는 탁월한 장면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곡성으로 놀러 와면 꼭 먹고 가야 될 게 뭐예요? 여기는 이제 주로 게 매운탕, 메기 매운탕, 은어회, 은어구이, 은어조림. 참게 매운탕은 맛있는 조리법까지 소개되어 집에서 요리해보고 싶은 시청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이어 관광객들이 시식하는 장면은 정말 군침이 절로 났는데요. 또 다른 별미, 은어튀김도 있는데요. 어른들에겐 참게 매운탕이 더 인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음식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곡성은 지금 편을 통해 영화 감상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본 방송을 통해 문화와 산업이 한데 어우러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톡톡 튀는 프로그램 구성만큼 다양한 시청자층을 확보하여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욱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성폭행 혐의로 무려 4명의 여성에게 피소를 당해 성추문 스캔들이 휘말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처음 고소했던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박 씨 측은 혐의가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언론에서 박유천 성폭행 혐의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계열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박유천 성폭행 혐의 사건 우리 언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3일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로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는 이 사건의 전담팀도 형성이 된 상황이라고 하지요. 이때 언론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인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했고요. 이어서 3명의 고소인이 더 나왔기 때문에 총 4명의 고소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의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연예인도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 혐의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언론이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업소와 장소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심리 분석까지 곁들여서 여러 분석 기사가 나타나고 있죠. 또한 해당 연예인이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출퇴근의 모습을 담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전까지는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이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과 또한 고소 여성들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의 근무 환경 또 동종 업종의 여성들의 인터뷰 기사들이 좀 많았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송가와 연예계의 시선 또 해당 연예인들의 팬들의 시선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각 기획사에서 조기 교육을 하는데요. 네네. 또 학교 교육이나 인성 교육에 대한 짚어보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일본 등 이 해당 연예인의 시선이 워낙 좋았던 대한 시선이 좋았던 주변국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우리 언론의 문제점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 더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은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사건 관련 보도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연예인의 실명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기사, 즉 근무 환경, 여성들의 근무지에서의 생활 패턴 등에 대한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다소 자극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과정에서 추측 기사도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조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해당이 되는 관련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알아낼 수 있는 신상 보도를 할 때는 조금 더 다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데요. 네. 이런 사건의 본질은 사실 성폭행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장소에 더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또 다른 관심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대해서 이번에는 심리 분석 기사도 좀 많았죠.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사건의 본질보다 자극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과거에는 이런 성 스캔들 사건을 다룰 때 연예인 또 연예인과 관련된 일반인은 어떻게 보도를 했었습니까? 네, 과거 우리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건, 사고를 고발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소 우려가 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우선 유명인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실명이 공개가 되고요. 네.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세간의 관심이 비상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관련 성범죄 언론 보도 중에서 일부에서는 범죄 행위를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는 면도 있는데요. 여러 이 연구를 하는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선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좀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작성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고 성적 요소만 부각된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즉 성폭행에서 성만 남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네. 게다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와 또 피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알려진 인물의 경우에는 몇몇 단서들만 갖고도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보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연구 등에서 밝혀졌듯이 성범죄 등에 대한 보도 내용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들까지 자세히 전달이 되면서 사건 관련인은 물론이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이 되면서 정신적 피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피해 등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명인의 경우에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매우 신중한 보도 태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권의식이 높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에서 연예인과 일반인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언론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게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언론사의 언론 보도는 국민의 범죄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범죄의 심각성, 경각심 등에 대해서 일깨워줄 수 있고요. 또 범죄를 예방하려는 움직임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극적인 기사는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사건의 본질 해결이 아니라 기타 요소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경우이죠. 이런 사건에 대한 외국의 보도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등에서 사실만 전달하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추측이나 또 자극적인 부분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도 사실만을 보도하려는 노력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혐의가 확정된 가해자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를 극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없이는 피해자의 개인의 인적 사항 같은 신원 보도는 물론이고 피해 사실이나 피해 정도를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는 보도 내용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분석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보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에서 왜 또 보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변호사님 같이 오셨죠? 몇 명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몇 명 하셨어요? 고소 몇 명 하셨어요?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진짜 몰라서 그래. 고소 몇 명인지만 알려주세요. 전 이 사건에서 하나 모르겠어요.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